독수리가 와서 시체를 잘라서 나눠 주더라고요. 이게 글자 전쟁에 나오는 지금 글자가 입구자에 밑에 수건근자 있는 이 글자하고 활궁자 있어요. 활궁자에 여기 짝대기 있는 요 글자거든요. 땅이 얼어 있는데 그거 땅을 팔 수가 있겠나. 역시 세상은 넓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어슬렁 함께 가요. 제가 요즘 이제 날씨가 뜨겁잖아요. 요즘 이제 도서관에 많이 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 가세요? 좋은 날? 도서관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진짜 그래서 요즘은 도서관에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도서관에 가니까 뭐 좋긴 좋더라고요. 뭐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고 또 에어컨 틀어주니까 시원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가실 데 없으면 이제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뭐 문화 강좌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현기님 집콕하고 있어요? 집콕보다는 도서관에 가는 게 참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현기님 더워서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지수장님 대구는 나이 드신 분들 반월당역에 많이 계시던데요. 요즘 민생 쿠폰 때문에 더 많이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반월당 쪽은 안 나가봐가지고 도서관을 주로 가요. 도서관을 가니까 너무 좋고, 최근에 이제 거기 가서 읽은 소설 중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것 중에 한 개가 글자 전쟁.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글자 전쟁. 김진명 작가가 쓴. 이 책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김진명 작가는 완전 천재 같아. 제가 김진명 작가 소설을 좋아해서 몇 개를 읽는데 2년 전인가요? 미중 전쟁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이 책도 뭐 정말 재밌게 잘 읽었는데, 글자 전쟁 이건 조금 나온 지 오래된 건데요. 이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여러분 혹시 글자 전쟁 아세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면요, 이태민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목표가 돈을 500억 버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무기중개업에는 왜 리베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기중개업을 잘 하다가 방산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중국으로 도망을 가서 우연히 그게 누구를 만나면 킬리만자로라는 의문의 남자를 만나요. 이 사람으로부터 USB를 하나 받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킬리만자로라는 분이 이제 소설가인데요. 자기 소설을 USB에 담아가서 죽기 전에 여기 이태민에게 이게 넘기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태민이 이 USB를 보면서, 이 사람이 쓴 소설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이게 살해되거든요. 그래, 그 죽은 원인을 이제 USB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이 USB에 또 하나의 소설이 나오는 거야. 이게 소설 구성도 재밌어요. 또 하나의 소설. 왜냐하면 킬리만자로가 소설가니까 이 글자 전쟁이라는 소설책 안에 또 하나의 소설 이야기가 두 개가 되는 거죠. 한자가 우리가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한자는 원래 한국에서 만들었다. 한국에서 먼저 만든 것이 이제 중국 사람이 쓰게 되었다. 이걸 모티브로 이 소설을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요, 절대 황당한 얘기가 아니야. 정말 한국 사람이 한자를 먼저 만들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이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을 얼마나 잘 쓴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사실 그 한자라는 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은나라에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은나라가 옛날에 이제 상나라였죠. 상나라가 은나라죠. 같은 나라인데, 은나라의 갑골 문자에서 시작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이 은나라가 누가 세웠냐면, 은나라를 세운 사람이 동이족이라는 거죠. 동이족.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이족. 원래 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족인데 동쪽에 있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이라고 불렀는데, 이족은 아시죠? 이족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잘 안 써지는데, 이게 활궁자를 쓰고요. 큰 대자가 있어요. 큰 대자가. 큰 활을 쏘는 족들이 있다. 그래서 그 족걸 가지고 이족이라고 하거든요. 이족.
이족은 뭐 크게 막 예맥족이라고 하죠. 예족이 있고 뭐 맥족이 있고, 결국은 이게 고구려 북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은나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각골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한자의 이제 유래가 되었다는 거죠. 약간 그런 걸 추리하면서 이 소설을 써나가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있으면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웬만하면 소설 재밌다는 말 별로 안 하고 추천 안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소설을 가지고 우리가 왜 허구라고 하잖아요. 허구. 허구는 거짓. 허구하고 거짓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세요? 이게 소설은 허구라고 하죠. 소설을 우리가 거짓이다 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허구라고 하고, 이게 허구라는 게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소설을 허구라고 할까? 허구가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소설을 허구라고 하지? 여러분, 왜 소설을 허구라고 할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소설 속에는 뭔가 영감이 있어요. 영감. 아주 강한 필링이 오는 거죠. 영적인 필링이 와요. 소설을 읽다 보면. 특히 저는 여기 이제 김진명 작가 소설을 읽을 때 그런 영감을 많이 받거든요. 너무 사실 같아. 진짜 막 눈앞에 그런 사실이 펼쳐지는 것 같아. 미중 전쟁 이것도 보면 북한의 그 핵 실험하는 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뭐 사람 이름이라든가 특히 뭐 미국인들 장군들 이름, 이게 전부 실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거든요. 너무 그 풍계리 수소 핵폭탄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막 제가 하룻밤 사이에 다 읽었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책이 막 이렇게 두껍해도 계속 안 넘기고는 여러분 이 더위를 소설로 한번 보내시라고 제가 여기 이제 글자 전쟁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지수장님, 액자식 소설이라고 하죠. 국어 시간에 배웠음. 그죠? 맞아요. 이게 소설 안에 또 다른 소설이 있어. 그 재미도 좋아요. 소설 안에 또 다른 소설이 있으니까. 한자는 은허시대 각골 문자가 발견되니, 김진명 작가분 고구려 쓰신 분이시죠? 예, 고구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글자 전쟁은 못 읽어봤고 고구려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요? 네. 글자 전쟁에 나오는 글자에 대해서 재미있게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책 내용을 너무 말씀드리면 책 볼 때 재미가 없는데 제가 책 내용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글자 전쟁에 나오는 지금 글자가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입구자에 밑에 수건건자 있는 이 글자하고, 그 다음에 활궁자 있어요. 활궁자에 여기 짝대기 있는 요 글자거든요. 이게 두 개 다 같은 자거든요. 읽을 때는 조자죠. 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조문한다 그러잖아요. 조문할 때 조자인데, 여기 앞에 있는 요 조자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글자고요. 여기 있는 조자는 고구려에서 만든 글자고요. 근데 여기 그 책에서는 이제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어떤 글자가 여러분 먼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이 조자가 먼저 생겼을까요? 아니면 이 조자가 먼저 생겼을까요? 한자라는 게 우리가 이제 각골 문자에서 출발하잖아요. 은나라 시대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양을 그림으로 그린 거에 한자거든요. 모양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다는 게, 요거는 입모양, 사람의 입모양이고요. 입구자는 요거는 이제 수건이죠. 수건건자, 수건의 모양인데, 여기 입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집을 또 뜻하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사람의 집에다가 그 등에다가 수건을 걸어서 이 집에 누가 돌아가셨으니까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는 거죠. 떠들지 말라는 거죠. 길 지나가면서 여기는 누군가가 조문을 해야 되니까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를 알리는 의미에서 이런 조자를 쓰는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그 소설에 보면 똑같은 조문 조자인데 아주 이제 생뚱맞게 활궁자가 들어가요. 활궁자가 들어가고 여기 짝대기가 들어가요. 이 자가 왜 조문할 조자냐? 라는 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풍장이라는 풍습이 있대요. 고구려 쪽에. 풍장이라는 풍습이 뭐냐면, 우리 보통 사람이 죽으면 중국은 매장을 하잖아요. 땅을 파고 땅 속에다 묻는 매장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풍장을 하는 풍습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매장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놓는데요. 자연에다가, 땅 위에다가. 그러면 뭐 짐승이 와서 뭐 해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밤에 뭐 짐승들이, 온갖 짐승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하려고 여기 죽은 자의 뭐 아들 혹은 가족이 활을 들고 가서 지키는 거죠. 짐승이 접근하면 화살로 쏘는 거야. 이걸 이제 풍장이라고 해요. 풍장. 그래 일주일 정도 가서 이제 지킨대요, 시체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시적인 거죠. 매장이 조금 좀 발달된 문화인 것 같고. 이제 글자 전쟁이잖아요. 근데 전쟁이 뭐냐면 이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조자인데 이 원시적인 이 조자, 팔궁자의 짝대기에 있는 이 조자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자기들이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자의 기원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고구려에 갔더니 이런 한자가 벌써 쓰고 있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만들기 훨씬 이전에 풍장의 풍습으로. 이건 어떤 모양이냐면 이게 활을 이게 놔둘 거 아닙니까? 뭐 맨날 이렇게 겨누고 있지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활을 어디다가 놔두냐면 땅바닥에 안 놔둔대요, 활을. 여기다 활을 놔두는 이 짝대기를 이렇게 땅에 꽂고 여기다가 활을 이렇게 기대 놓는데요. 이렇게 활을. 요 글자가 요 글자거든요. 똑같은 모양이죠. 고구려에 가니까 벌써 한자가 쓰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한자들도 막 고구려에 많이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니고 고구려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못마땅하니까 여기 한자를 쓰는 풍장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거예요. 와서 막 죽이는 거야. 그런 스토리가 이게 글자 전쟁에 대한 스토리거든요. 제가 전달이 좀 약했나요? 근데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훨씬 더 재미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소설로 썼지? 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리콜님, 풍장은 우리나라 남해안 섬에서 늦게까지 존재했었지요. 남해안 섬에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저는 고구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남해안에서도 있었구나. 티벳은 조장 풍습이, 티벳은 조장은 뭐죠? 조장? 조자가 세조자네, 세조자. 티벳에는 그런 풍습이 있군요.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조장이라 그래가지고, 티베트에는 조장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죽으면, 이게 티벳 불교의 사상과 티베트의 고유의 자연 환경이 결합되어서 생겨난 문화로 시신을 독수리에게 바치는 장례 방식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렇네. 저도 처음 알았네. 또 티벳에는 이런 특징이 있네요. 티벳은 해발 고도가 높아서 땅이 얼어붙어서 땅을 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나무가 부족하여 화장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조장이라는 아예 막 독수리에게 그래서 생겼군요. 이 환경적 제약 속에서 시신을 자연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돌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누구시죠? 리콜님. 대단하시네. 이런 걸 알고 계셨네요. 티벳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마지막 단계이자 이승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신성한 의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독수리가 와서 시체를 잘라서 나눠 주더라고요. 새에게 시체 먹이는 풍습이지요. 땅이 어는 시베리아는 매장 못하지요. 티벳 불교는 독수리가 사람 먹으면 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네. 뭐 땅이 얼어 있는데 그거 땅을 팔 수가 있겠나. 역시 세상은 넓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이번에 소설 읽으면서 또 하나 생겼어요. 나도 죽기 전에 소설을 한 3편은 쓰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설. 이거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반드시 성경에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를 하락했거든요. 행동을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소설을 한 3편 정도 한번 써보려고요. 죽기 전에. 어슬렁 함께 가요.